그런데 어떻게 저는 6, 7월에 급락장을 맞으면서도 이렇게 자산을 증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네, 안녕하세요. 차분한 투자자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가 순자산 기준으로 2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30대 중반에 가고 있는 나이에서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일 수도 있는데요. 직장 생활을 이제 4년 정도 하면서 모은 자금 치고는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산은 저축과 주식으로 이루어졌고요. 앞으로도 저는 부동산 투자보다는 주식에 조금 더 집중해서 자산을 증식해갈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까지는 종목에 대해서 간간히 말씀을 드리고 사실 영상을 크게 많이 올리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2030 그리고 40대 50대 분들도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가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1차 목표는 5억을 달성하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절반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향후 3년 정도 안에는 5억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 자산 현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스뱅크에서 보고 있는 제 총 자산이고요. 자산인 2억 120만 원 정도 됩니다. 주식이 8월 들어서 많이 올라주면서 제가 자산을 회복했는데요. 현재 대출은 마이너스 7,7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6월, 7월 위기 이전에 5월까지는 제 자산이 2억이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는 6, 7월에 급락장을 맞으면서도 이렇게 자산을 증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대출을 활용했기 때문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1금융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현금성 자산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순수현금이 1억이고 만약 1금융권,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같은 은행에서 1억을 대출을 또 받을 수 있다면 저는 현금성 자산을 2억으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6월 하락장을 겪기 이전에는 제 순수현금만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었고요. 대출은 하나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6월에 주식이 떨어짐에 따라서 저는 대출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어느 시점에 대출을 받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제가 대출을 받았던 시점이 여기 800포인트 시점에서 한 번을 받았고 그 다음 750포인트에서 한 번을 받았습니다. 총 두 번의 대출을 받았는데 800포인트에서 받았을 때가 조금 더 금액이 컸습니다. 이때 보시게 되면 사실 800포인트에서는 크게 바닥이라는 느낌을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저도 주식 투자를 2015년 이후부터 해서 이미 7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이 주식이 하락하고 있으면 물타기를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때 들어갔으면 안 되는데 실수를 하게 되면서 약 5천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주식은 끝없이 하락하게 되면서 거의 700포인트를 찍었었는데요. 이 700포인트에서 들어가기보다는 저는 바닥을 확인하고 750포인트 정도에서 두 번째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제가 그나마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첫 번째 대출 800포인트에서 제 전체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모두 실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800포인트에서 절반을 실행하고요. 그리고 750포인트에서 절반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스닥이 831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저는 순자산이 2억을 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출을 활용하면 위험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계획에 의한 대출은 충분히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타기와 분할 매수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물타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계획 없이 무지성으로 떨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매수를 한다는 말이고요. 분할 매수를 한다는 말은 내가 계획적으로 10%가 빠지게 되면 얼마의 금액을 더 추가한다. 20%가 떨어지면 또 얼마를 더 추가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 것을 분할 매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할 수만 있다면 대출을 활용하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저축을 통해서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액의 한계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 속도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월급이 드라마틱하게 2배, 3배 오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스닥, 코스피가 급락을 할 때마다 대출을 활용해 준다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레버리지의 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미 코스피, 코스닥이 반등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또다시 언제 조정을 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대출은 자제하시지만 언제든 다시 조정 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자산을 증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